인생에서 절대 애쓰면 안 되는 것들. 중년들이 이 글을 클릭한 이유, 지쳐있기 때문일 겁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애썼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럴수록 더 힘들어졌습니다. 더 지치고, 더 서럽고, 더 초라해지는 것 같은 느낌. 살다 보니 알게 됩니다. 인생은 애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애쓸수록 더 지치고 더 초라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절대 애쓰면 안 되는 것들,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편해지는 것들. 애쓴다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뭔가를 이루려는 의지, 더 나아지려는 노력, 좋은 관계를 만들려는 마음, 이게 다 애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애쓸수록 멀어집니다. 어떤 것들은 힘을 뺄수록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그 구분을 아는 것, 그게 삶이 조금 편해지는 방법입니다. 오늘 10가지로 나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들으면서 하나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첫 번째, 좋아해 달라고 애쓰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씁니다. 더 친절하게, 더 잘해주고, 더 맞춰주고, 더 신경 씁니다. 이 사람도 챙기고, 저 사람도 챙기고, 빠지는 사람 없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애쓸수록 가벼워 보이고 당연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먼저 잘 대해줄수록 상대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나는 점점 더 노력해야 유지되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멈추는 순간 관계가 흔들립니다.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애쓰지 않아도 곁에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힘든 날에도, 내가 실수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잘 대하게 됩니다. 애쓰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좋아해 달라고 애쓰는 것을 멈추십시오.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애쓰지 않아도 옵니다. 그리고 애써야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나만 지치게 됩니다. 두 번째, 떠나는 사람 붙잡지 마십시오.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락이 줄고 만남이 줄고 거리가 생깁니다. 그게 두려워서 붙잡습니다. 더 자주 연락하고 먼저 다가가고 맞춰주고. 그런데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이상해집니다. 붙잡는 순간 마지막 자존심까지 잃습니다. 떠나려는 사람은 떠납니다. 내가 아무리 잘 대해줘도, 아무리 맞춰줘도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은 결국 떠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잃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고,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그 사람에게 이미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된 자리에서 나는 점점 작아집니다. 가장 아픈 건 마지막에 남는 모습입니다. 붙잡다 결국 놓이게 되는 그 자리. 떠나는 사람은 보내십시오.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그 공간에 진짜 나를 원하는 사람이 옵니다. 놓는 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세 번째, 나를 이해시키려 애쓰지 마십시오. 오해를 받습니다. 억울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실은 이런 이유가 있었는데, 그래서 설명합니다. 길게, 자세하게, 진심을 담아. 그런데 이해시키는데 성공한 경우가 얼마나 됐나요? 이해할 사람은 짧게 말해도 합니다. 진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내 성격을, 내 의도를, 내 마음을 반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합니다. 이해시키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 그건 대부분 나만 소모되는 일입니다. 말해도 안 되는 사람한테 말해봤자 더 피곤해질 뿐입니다. 내 진실은 시간이 알려줍니다.
내 삶이 알려줍니다. 설명 없이도 결국 드러납니다. 이해시키려는 애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에너지를 나를 위해 쓰십시오. 네 번째, 모든 관계 유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관계가 많아야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멀어지면 내가 다시 당겼습니다. 식어가면 내가 다시 데웠습니다. 어긋나면 내가 다시 맞췄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억지 관계는 내 마음만 먼저 닳습니다. 모든 관계가 깊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오래갈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인연의 깊이와 길이가 다릅니다.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 그게 인연의 흐름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그 사람과의 관계도 아닙니다.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관계입니다. 지금 내가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에 쓰이는 에너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에너지가 진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인정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잘 해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결과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허전합니다. 잘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으면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더 애씁니다. 더 잘하려 하고, 더 보이려 하고, 더 증명하려 합니다. 증명은 끝이 없고 기준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인정 중독의 특징입니다. 한번 인정받으면 그 다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인정은 더 큰 것을 원합니다. 그 기준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전보다 더 크게 무너집니다. 인정은 내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가 오늘 최선을 다했다면,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면, 그걸 내가 먼저 알아봐 주어야 합니다. 남의 인정에 내 기분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 불안정한 기반입니다. 여섯 번째, 남 인생 따라가려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저 나이에 저걸 이뤘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벌써 저기까지 갔습니다. 그 기준에 나를 맞추려 합니다. 늦은 것 같아서 빨리 가려 하고, 못한 것 같아서 더 하려 하고, 부족한 것 같아서 더 채우려 합니다. 남 속도로 살다 보면 내 인생을 놓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내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나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가진 것이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르고, 가야 할 방향이 다릅니다.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기준은 내가 세워야 합니다. 나는 어디를 가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 그게 남 인생 따라가려는 애씀을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사람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했으면, 조금만 더 저렇게 했으면, 그래서 말합니다. 설득합니다. 부탁합니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안 변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변합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사람은 본인이 변하고 싶을 때 변합니다. 내가 원해서 상황이 달라져서 아파서 그 동기가 본인 안에서 나올 때 변합니다. 내가 원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본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는 에너지, 그게 얼마나 아까운 에너지인지 그 에너지로 나를 바꾸십시오. 내가 변하는 게 훨씬 가능하고 훨씬 의미 있고 훨씬 빠릅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애씀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가 오히려 편해집니다.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됩니다. 여덟 번째, 모든 부탁 받아주려 하지 마십시오. 거절이 어렵습니다.
상처 줄 것 같고 미안하고 관계가 어색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이 오면 다 받아줍니다. 시간이 없어도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계속 받아주면 고마움보다 당연함만 남습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가? 처음에는 고맙게 받습니다. 두 번째도 고맙게 받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당연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야. 이 인식이 생기는 순간 고마움 대신 기대가 됩니다. 들어주면 당연하고 못 들어주면 서운해집니다. 내가 모든 부탁을 받아줌으로써 오히려 내 가치가 낮아집니다.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엔 어렵겠어요. 지금은 제가 여유가 없어서요. 이 말이 관계를 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을 할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나를 소중하게 대하는 것. 그 시작이 모든 부탁을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9번째, 지난 일 붙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러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선택을 다시 할 수 있다면, 그 말을 다시 할 수 있다면, 지나간 일을 붙들고 반복합니다. 과거를 붙드는 동안 오늘도 지나갑니다. 이게 가장 아까운 일입니다.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다시 돌아봐도 그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선택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행동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에너지를 쏟을수록 현재가 줄어듭니다. 지난 일에서 배울 것은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배움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내려놓으십시오. 붙들어봤자 그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변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애써 웃으면서 괜찮은 척하지 마십시오. 힘들습니다. 그런데 티를 내지 않습니다. 저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다 잘 되고 있어요. 웃으면서 말합니다. 강한 척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척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강한 사람보다 솔직한 사람이 오래 갑니다. 괜찮은 척하는 것. 그게 남에게는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어떨까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는 것.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감정이 내 말에게 배신당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이유도 모르게. 힘들면 힘들다고 하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하십시오.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고 하십시오. 그걸 들어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그 한 명이 없더라도 적어도 나 자신에게만은 솔직하십시오. 내 감정을 알아봐 주는 것. 그게 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오늘 10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좋아해달라는 애씀, 떠나는 사람 붙잡기, 이해시키려는 노력, 모든 관계 유지하기, 인정받으려는 증명, 남 인생 따라가기, 사람 바꾸려 하기, 모든 부탁 받아주기, 지난 일 붙들기, 괜찮은 척하기.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내가 아닌 것을 향해 에너지를 쏟는 일들입니다. 남을 향해, 과거를 향해, 기대를 향해 그 에너지를 나에게로 돌리는 것.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결국 인생은 많이 애쓴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애쓰지 않아도 되는 곳을 아는 사람이 편해집니다. 힘을 빼도 되는 곳에서 힘을 빼는 것, 내려놓아도 되는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게 삶이 가벼워지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위해 애쓰기보다 나 자신부터 챙겨보세요.